최영련의 해동축제는 탁견희 말고도 수벽타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그것을 해석한 것은 옛 풍속에 손을 쓰는 술법이 있는데 예전에 칼 쓰는 기술에서 온 것이다.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것인데 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 만일 한 손이라도 법을 어기면 곧 타도 당한다. 이것을 손뼉치기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자, 이 기록은 손으로 써서 상대를 치는 그런 행위, 놀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견의 이제 예법이라는 기술이 주먹을 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송독기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자, 송독기 할아버지가 배우신 분이 바로 이모라는 선생님이신데, 뭐 낙함, 항정치기, 안경 씌우기, 그런 위험한 손기술을 배웠다. 절대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견에서의 수벽치기의 흔적이 아닌가. 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견 배틀이라는 경기가 있죠. 자, 이 경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기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조선인 말, 구한말, 뭐 기타 등등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원은 고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뭐 근데 자, 고려사 열전 정중부 조에 보면 왕이 오문 앞에 이르러 주위의 신하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이 취하자 좌우를 돌아보며 장하다, 이곳은 가히 병법을 닦을만 하다 하고 무신을 위로하는 뜻으로 오병수박희를 하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병수박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병수박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하는 단체전. 아, 이게 지금 똑같죠? 예. 택견 배틀 5명. 근데 고려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오병수박희 때문이죠. 정확하게 고려 오병수박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택견 배틀과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택견의 무술적인 가치, 놀이, 경기가 아닌 실제로 격투적인 가치가 언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뭐 고구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뭐 기록이 벽화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걸로는 고려 시대 때 나와 있는 기록이 있어요. 자, 고려 시대 때 나와 있는 동사 강목의 기록에 보면 이의민이 경주 사람으로 팔힘이 세어 수박을 잘하였는데 손으로 패왕의 등뼈를 꺾어서 시해했는데 손을 대자 등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니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무인시대라고. 예, 무인시대라고 약간 좀 옛날에 방송됐던 사극인데 거기서 이제 배우 이덕화 씨가 이의민 역할을 했죠. 근데 보면 거기 이제 등뼈를 부러뜨려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없는 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박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도대체 어떻게 때렸길래 등뼈가 부러졌을까? 예, 뭐 이제 손만 갖다 댔대는데. 예. 그리고 이제 두경승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수박을 잘했나 봅니다. 위력적인 주먹을 가졌대요. 또 한 가지 기록은 의민이 주먹을 써서 기둥을 치면 석가래가 움직이고 두경승이 주먹으로 벽을 치면 주먹이 벽에 파묻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완전히 철권이죠, 철권. 대단하죠.
네, 조선시대의 구한말 최영련의 해동죽지의 기록에 보면 뭐 풍수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곳에 보면 이것으로 원수를 갚고 재물과 여자를 내게 하여 뺐고 법관이 금하여 지금은 없어졌다. 이 놀이를 탁견이라 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놀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택견을 대부분 상생호의 무술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상생호의도 맞죠. 왜냐 뭐 치명적인 걸로 때려가지고 뭐 상대를 뭐 보내지 않고 예.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손으로 싸우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승부가 나는 규칙이 있는 무술들은 다 상생호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그 이상 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라고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벌써 그거는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나는 너를 크게 상하게 할 생각이 없다. 라는 게 밑에 깔려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 원수를 갚고 라는 요 대목 대단합니다. 이거는 무술을 가지고 했던 도박, 도박 수준의 경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적인 또 하나의 그런 뭐 기록들을 보면 조선 세종 때 뭐 강력을 하다가 뭐 사람이 죽었다. 교수형을 처해야 되는데 그냥 네가 장례비만 내라. 뭐 이랬다는 기록이 있고 효종 때도 그런 기록이 있다는데요. 김여준이 심양 지금의 이제 중국이죠. 거기에 이제 놀러 갔나 봅니다. 돈이 많으신 어떤 분인가 봐요. 예. 자, 거기에 이제 호족의 우거라는 장사와 무예를 겨뤘는데, 김여준 이분이 주먹으로 적의 코를 딱 때렸더니 이제 적이 고개를 돌려 그리고 딱 피했답니다. 자, 피하니까는 달려들어서 적의 허리를 딱 잡아서 들어서 땅에다 매다 꽂아가지고 우거가 피를 토하고 즉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조상들이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택견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마주 서서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씨름은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는 놀이죠. 그래서 유술기적으로 씨름을 택견과 유사하게 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려서 하는 부분과 잡아서 넘겨서 하는 부분이 막 섞여 있는 게 바로 택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뭐 까기, 뭐 날파름, 난다리, 뭐 제비, 채비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격투 행위를 택견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택견은 종합무술인 거죠. 종합무술. 뭐 차고, 잡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래서 종합무술적인 행위를 택견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택견은 손발을 자유롭게 써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 무예, 놀이도 할 수 있고 호신으로 쓰는 무예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개념의 전통 무술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몰랐던 택견의 그런 옛 모습, 위력적인 모습, 무예의 모습을 복원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뭐 예법 택견을 하고 계시는 황인모 선생님을 보시면 대단하시죠.
예, 저는 그분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 그분이 하고 계신 그 외로운 싸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